예, 안녕하세요. 프라이버시 보호 실시간 지원 서비스로 발표 시작할 12주 이혜인입니다. 그럼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CTR 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혜인과 최동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 이혜인은 웹RTC를 기반으로 해서 화상통화와 화면 공유와 채팅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영역 지정 기능을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최동현 학생은 제가 개발해 놓은 그 베이스 프로그램에 민감한 정보를 감지하는 AI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마스킹하는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문제점 제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 디지털 취약 계층과 현재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줌이나 미트나 팀즈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서비스가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당연히 이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슈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어디서 생길 수 있냐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면은 화상 통화를 하는 중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화면 공유를 사용하는 중에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채팅을 사용하는 중에 개인정보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불안을 느낄 만한 요소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목적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낀 불안을 조사하는 것이고 인터뷰 대상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질문을 구성한 방식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발생할 만한 세 개의 기능인 프로그램을 접속하는 할 때, 그리고 아니면 화면을 공유할 때, 아니면 화상 통화를 할 때 별로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사용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을 물어봤습니다. 줌은 2명을 사용하고 있었고, 미트는 1명, 그리고 스카이프를 1명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 중 걱정된 점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계정 도용이 걱정된 사람이 2명, 아니면 초대 링크가 유출되는 거 1명, 아니면 프로그램 사용 중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공유할 때 걱정된 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먼저 사적인 메모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진이라든지 검색 기록이 노출될까봐 걱정된 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아니면 예를 들어 회사의 업무 문서나 기밀 정보가 노출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니면 뭐 결제를 할 때 금융 정보나 아니면 비밀번호가 노출될까봐 걱정된 적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상 통화의 경우에는 서로 얼굴을 보며 소통하다가 상대방이 얼굴을 몰래 녹화하거나 캡처할까봐 걱정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제3자가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이외의 사람이 해킹을 통해서 몰래 우리 얼굴을 관찰할까봐 걱정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종합을 해보면 계정이 도용되거나 아니면 화면을 공유할 때 사적인 메모라든지 뭐 검색 기록이 노출될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화면이나 얼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던가 또는 화면을 공유하거나 화상통화할 때 제3자가 몰래 엿듣는다거나 이런 점들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 중에서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화면을 공유할 때 민감한 정보, 노출될 가능성 있는 것을 최대한 없애보자라는 것을 저희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할 때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것을 막기 위해 저희의 2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를 통해서 민감한 정보를 자동으로 마스킹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맥북의 화면인데요. 맥북의 경우 알림이 뜨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등에 만약에 뭐 개인적인 메시지 알림이 오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은 AI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까만색 화면으로 마스킹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입니다. 사용자가 영역을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알림이 온 부분은 공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이외의 영역만 지정해서 그 부분만을 상대방에게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프로젝트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저희의 사용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도움 요청자와 지원자인데요. 도움 요청자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지원자는 도움 요청자가 공유한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움 요청자와 지원자는 우선 로그인하고 메인 화면에 진입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원자는 화상 통화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도움 요청자는 화면 공유를 해서 지원자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만약 음성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으로는 이 도움 요청자가 화면을 공유할 때 AI 마스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화면 영역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았는데요. 저희가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우선 저희 핵심 기능인 AI 마스킹 처리 부분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샌드 매니저는 작업 관리 객체로서 저희 마스킹 처리를 하는 모든 그 관리를 하는 객체이고, 워커라는 그 객체가 있습니다. 웹 워커라는 것인데요. 이 마스킹하는 부분에 이 작업 리소스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만약에 메인 스레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UI의 반응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을 전달해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미디어 스트림 트랙 제네레이터는 저희가 마스킹 처리를 하기 위해 동영상 스트림을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저희가 그 프레임별로 마스킹을 한 다음에 다시 동영상 스트림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에서 동영상 스트림으로 변경하는 그런 객체이고, 트랜스폼 스트림은 직접 마스킹을 이제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하기 위해 AI 모델에게 프레임을 전달하고 다시 돌려받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리고 마스킹 AI 모델은 직접 마스킹 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샌드 매니저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워커한테 스레드에서 마스킹 처리를 해달라고 전달을 하면은 워커가 이제 마스킹 처리 작업을 한 객체에게 이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동영상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 트랜스폼 스프링 객체는 그 프레임을 받아서 AI 모델한테 넘기면 그 AI 모델이 그 민감한 정보를 인식하고 마스킹한 뒤에 트랜스폼 스트림에 다시 넘겨서 그 프레임을 받게 되면은 그 프레임을 다시 미디어 스트림 트랙 제너레이터에게 전달을 해서 프레임들을 모아서 동영상 스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민감정보 자동 마스킹 기능에 대한 테스트 진행 계획입니다.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성능 평가 후 테스트 진행 및 피드백을 진행한 후 코드 수정을 하는 방안으로 진행됩니다. 네, 첫 번째로 민감정보 자동 마스킹 기능의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확인 도구로는 크롬 개발자 도구의 렌더링, 프레임 렌더링 스탯을 이용하였고, 테스트 내용은 마스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테스트 방법은 지속적인 약 10분 이상 화면 공유 중 발신자 화면에 알림이 발생한다 라는 과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예상 목표로는 25에서 30프레임 정도 지속되는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능평가 결과 화면입니다. 화면 공유를 진행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프레임 레이트를 확인해 보면 28.8 fps 정도가 나오고 평균 처리 시간은 약 40ms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은 성능평가 콘솔 화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처리 시간은 40ms 정도로 약 25에서 30프레임에 해당합니다. 앞에 나온 28.8 fps와 거의 유사한 수치가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성능 평가 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의견들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갑자기 알림 뜨는 게 불안했는데 자동으로 마스킹을 해주니 편하다라는 의견과 전체 화면 공유를 해도 안심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부정적 의견으로는 발열이 너무 심하다, 프레임이 너무 떨어진다,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부정적 의견 중 프레임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프레임의 높이 방법을 탐색하였고, 그 결과 화면의 일부분만 탐지하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체 이 화면을 인식을 하고 우측 상단에 알림이 뜰 경우 그제서야 마스킹을 하는 게 아닌 이 우측 상단에만 아이콘이 발견이 될 경우 그때 마스킹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특정 범위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였고, 평균 약 15에서 20 MS가 나오는데, 이를 환산하면 약 66프레임 정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66프레임 정도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시연인데요. 시연은 이제 월요일 당일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부입니다. 저희는 이제 영역 지정 기능과 영역 지정 기능과 마스킹 기능을 개발해서 추가 계획과 이제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마스킹 기능을 사용하면서 발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이 발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마스킹 기능이 아무래도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마스킹을 하는 요소가 좀 적기 때문에 이 마스킹하는 요소에 민감 정보를 조사해서 이제 사용자가 더 민감한 정, 어떤 걸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지 조사한 다음에 해당 요소로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현재 영역 지정 기능 같은 경우 슬라이더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미지를 자를 때 그 코너에서 직접 그 이미지를 자르듯이 저희가 화면 공유하는 영역을 그런 직접 그 화면을 클릭함으로써 저희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든 실시간 프라이버시 실시간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할 때 민감한 정보를 노출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